스테파노 라바리니 감독이 이끈 대한민국 여자배구 대표팀은 이탈리아 리미니에서 펼쳐진 VNL 1차전 중국과의 경기에서 1대3으로 패했습니다. 라바리니 감독은 논란으로 공백이 생긴 주전 세터 자리를 놓고 여러 실험을 진행하는 듯 했는데요. 이번 경기에서 김다인과 안혜진을 모두 투입하며 주전 공격수인 김연경, 이소영과의 호흡을 맞춰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논란으로 빠진 주전 세터의 공백을 채우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 일부 누리꾼들은 실력 면에서는 뛰어난 주전 선수들이 없으니 확실히 차이가 난다고 하며 최근 이슈가 된 쌍잠의 복귀에 대해 찬반 논란이 되며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 1위 중국을 상대로 첫 경기에 나선 대한민국은 한 세트를 따내는 성과를 올렸고 세터 김다인이 가능성을 보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경기였다는 반응도 보이고 있고 레프트 이소영 또한 좋은 활약을 펼쳤으며 주장 김연경은 코트에서 역시나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한편 중국 상하이로 거취를 확정한 배구 여제 김연경이 2020-2021 유럽 배구연맹 컵대회 우승팀인 이탈리아 사우젤라 몬차로부터 영입 제의를 받았지만 거절하였다고 전해졌습니다. 사우젤라 몬차는 2018-2019 시즌 챌린지컵 우승 2년 만에 CV컵을 제패한 신흥 강호인데요. 김연경은 사우젤라 몬차와의 협상을 시작하지 않고 상하이 광민과 계약하였다고 전해졌고 이에 이탈리아 배구 매체는 김연경은 도쿄올림픽을 마치고 상하이에 입단한다. 사우젤라 몬차도 계약을 제시했지만 협상 테이블에 앉아보지도 못했다고 하며 김연경을 인류 선수라 칭하였고 사우젤라 몬차와 계약하지 않은 것을 아쉬워하였습니다. 김연경은 국내에서 시즌을 치르는 동안 수많은 추측을 뒤로하고 여러 방면으로 거취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었고 고민 끝에 본인에게 익숙하고 조건상으로 좋은 중국 상하이를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상하이는 김연경에게 익숙한 팀인데요. 김연경은 일본과 터키를 거쳐 2017-2018 시즌 상하이로 이적해 맹활약을 펼치며 팀의 정규리그 우승과 챔피언 결정전 준우승에 기여하였습니다. 상하이는 2017-2018 시즌 정규리그 우승 및 플레이오프 준우승 당시 중국 여자배구 리그 외국인 최우수선 수상을 받은 김연경을 여전히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김연경은 국내 복귀 1년 만에 다시 해외 리그로 떠나게 되었고 월드 클래스 기량과 뛰어난 리더십, 높은 호감도와 화제성으로 인해 여전히 세계 빅리그 팀들이 김연경을 원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 김연경 영입 전의 최종 승자는 결국 중국 리그의 상하이 광민 유베이팀이 되었고 김연경이 해외 리그인 상하이로 떠난다는 사실에 국내 배구계 프로배구 V리그를 주관하는 한국배구연맹과 주관 방송사들은 김연경이 떠난 후 흥행에 타격을 입을 것을 우려하며 아쉬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배구 팬들은 김연경의 해외 리그 이적 소식에 환호하고 있는데요. 국내에서 볼 수는 없게 되었지만 지난 시즌 초대형 악재가 발생되어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김연경이 국내에서 푸대접받는 것을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의견과 큰 무대에서 마음 편하게 선수 생활을 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이번 김연경의 해외 리그 이적을 환호하는 이유로 들었습니다. 김연경의 이번 상하이로의 거취 결정에 언론과 팬들은 의문을 품지 않고 수긍하는 분위기인데요. 이는 흥국생명과 중국 상하이 구단이 선수를 대하는 태도와 김연경에게 제시한 조건 등에서 너무 큰 차이가 드러났기 때문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하이는 흥국생명이 제시한 여자배구 상한선인 7억 원보다 높은 연봉을 제시하였다고 알려졌고 그럼에도 상하이에서 김연경이 뛰어야 하는 리그 기간은 국내에서 뛰는 기간의 절반도 안 된다고 전해졌습니다. 김연경이 이번 시즌에도 국내 리그에서 뛴다면 이전 시즌보다 더 큰 혹사를 감수해야 하는데요. 6월에 VNL이 끝나면 바로 도쿄올림픽을 치러야 하고 9월에는 KOVO컵, 10월부터 내년 4월까지 6개월 동안 V리그 활동으로 강행군을 해야 하고 이번 시즌부터 신생팀 페퍼저축은행의 참가로 인해 지난 시즌보다 정규리그 경기가 6경기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중국 리그는 보통 11월에 개막하기 때문에 도쿄올림픽이 끝난 후
김연경이 충분한 휴식 기간을 가질 수 있게 되고 휴식과 수입 측면에서도 V리그보다 월등히 유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조건만 놓고도 누구라도 흥국생명보다는 상하이를 선택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중국 리그의 기간이 국내 V리그보다 훨씬 짧다는 점이 김연경에게 큰 장점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반응입니다. 흥국생명으로서는 김연경을 붙잡기 위해 연봉의 상한선까지 제시하였지만 김연경에게는 제안 자체가 메리트가 없는 제안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지난 시즌 김연경과 불편한 관계였던 쌍자매 복귀설로 인해 해외 리그로의 이적을 추진하는 것에 있어 조금 더 영향이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흥국생명이 쌍자매를 보호선수 명단에 포함시켰다고 알려지며 최근 배구계와 팬들 사이에서는 흥국생명 측이 쌍자매 중 한 명을 복귀시켜서 김연경과 함께 뛰게 하려고 한다는 소문이 퍼졌고 이 소문이 사실이라면 향후 큰 파장이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흥국생명이 보호선수 명단에 포함시킨 이유가 쌍자매의 복귀를 염두에 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 논란이 되었고 쌍자매 복귀 여부는 선수 등록 마감일인 6월 30일이 지나고 나면 확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쌍자매가 2021-2022 시즌에 복귀를 하게 된다면 쌍자매가 받고 있는 흥국생명 자체 징계인 무기한 출전 정지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쌍자매와 불편한 관계였던 김연경과 쌍자매가 한 팀에서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쌍자매 복귀를 위해 김연경의 해외리그 이적을 기다린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조심스러운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연경은 11년 만에 국내 리그로 복귀하며 2020-2021 시즌 여자 배구에 대한 팬들의 큰 관심을 이끌어내었고 그로 인해 V리그 여자 배구를 뜨겁게 달군 김연경은 통산 4번째 정규리그 MVP까지 거머쥐었는데요. 김연경은 지난 시즌 국내 리그에서 2020년 8월 30일 KOVO컵 개막부터 2021년 3월 30일 V리그가 종료될 때까지 7개월 동안 총 41경기를 단 한 경기도 쉬지 않고 출전해야 했습니다. 게다가 V리그에서는 많은 악재와 맞서서 팀을 혼자 끌고 가다시피 했고 김연경은 논란이 커지는 분위기에도 흔들리지 않고 경기에 임하며 코트 안에서 경기 결과와 상관없이 동료를 다독이고 분위기를 끌어올리며 맹활약을 하였습니다. 또한 팀 내 전력 손실을 탓하거나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으며 오히려 더욱 당당한 모습을 보이고 팀 동료들과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초대형 악재에도 준우승이라는 놀라운 결과를 이끌어내었습니다. 김연경이 맹활약한 흥국생명 경기들은 V리그 사상 최고 시청률 기록들을 연달아 경신하기도 하여 김연경의 해외리그 이적 소식에 한국배구연맹과 주간방송사들이 다른 목적으로 아쉬워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김연경의 해외리그 이적에 흥국생명 측은 거액의 돈을 벌 기회가 사라진 셈인데요. 이는 김연경이 FA 선수가 되어 이적 시 흥국생명 구단이 받게 되는 금액이 최소 2배에서 3배로 커지기 때문이었는데 실제로 V리그 구단들 대부분 FA 직전 선수에게 높은 연봉을 주고 있는 이유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김연경이 해외로 이적이 결정되며 만약 김연경이 해외에서 은퇴하면 흥국생명은 거액의 돈을 벌 기회가 자동으로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이런 것들 때문에 김연경을 붙잡기 위해 최고 대우라는 명목으로 연봉 상한선까지 제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도 제기되었습니다. 이상 어떤 쇼보다 더 쇼 같은 이슈 방송 마치겠습니다.